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저는 취미가 낚시 한 가지 해요.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하기가 너무 추워서 보통은 하우스로 해놓은 낚시터를 가끔씩 가요. 겨울 채비. 낚시 도구 채비하는 게 전 재밌거든요. 하우스에서 쓸 낚싯대를 거기에 맞게 채비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솔직히 재밌어요. 저는 재밌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겨울 낚시 대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낚시 가방인데 이거를 다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요만한 조만한 낚시 가방을 갖고 다녀요. 충분해요. 여기다가 뭐 받침대나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집어넣고 갖고 다니기가 되게 좋아요. 어차피 하우스 자체는 긴 데를 못 쓰기 때문에 짧은 데로 해가지고 탭이 새로 만들고 겨울용에 쓸 수 있는 찌 그거 맞춰서 부력 체크 다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1.4칸, 1.6칸대 쌍포, 1.0칸대 쌍포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겨울엔 어차피 짧은 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우스 자체가 넓은 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거의 좁기 때문에 짧은 데밖에 못 써요. 길어야 1.7칸, 6칸 요 정도인데 요 정도면 충분히 써요. 길게 칠 때 있고 짧게 칠 때 있고 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놔도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서 물도 차갑고 춥기 때문에 예민하게 채비해야 돼요. 그래서 채비도 한번 싹 다 바꾸고 원줄도 바꿀게요. 원줄을 제거하겠습니다. 원래 낚시를 한번 갔다 오면 원줄은 새로 갈아주는 게 원래 최고 좋긴 해요. 왜 그러냐면 떠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낚시하다가 고기 놓치잖아요. 이 원줄을 쓰다가 분명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느끼실 건데 데미지 간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데미지 간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고기가 잡혀서 챔질을 딱 했을 때 이 데미지 갔던 어느 부위가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장력이 생기니까 툭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갔다 왔을 때 새로 바꿔주지 않으면 오히려 채비가 더 날아가요. 채비 손실이 많아요. 생각보다. 원줄은 솔직히 소모품이라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찌 잊어먹지, 채비 만들어 놓은 거 잊어먹지, 제일 억울한 건 고기 떨어지지. 오늘 사용할 원줄은 0.8, 바늘 목줄 쓸 거는 0.6. 보통 원줄하고 바늘 목줄하고 뭐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갭 차이를 주는 이유가 원줄에서 터지지 말고 혹시라도 터지더라도 바늘 목줄이나 봉돌 밑에서 터져라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0.8 쓰면 0.6 정도 쓰는 게 조금 더 약하게 쓰는 게 맞긴 한데 워낙에 얇기 때문에 원줄 0.8 쓸 때 바늘 목줄 0.6으로 써요. 이거보다 더 내리면 조금 잘 터지더라고요. 이것도 잘 터지긴 하는데 너무 잘 터져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좋은 거는 사선 채비. 오늘은 사선 채비 할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100%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배우고 공부했으면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우선 오늘은 원줄 새로 갈고 찌맞춤하고 언제든지 낚시 갔을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0.8 갖다가 초리대 묶어줄게요. 저는 초리대 무매듭으로 해요. 터지지 않게. 무매듭은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네 바퀴 돌리고 긴 줄을 이렇게 요 구멍 안으로 당겨줘요. 원이 하나 생겼죠. 초리대 보면 이렇게 끝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매듭을 한번 지어줘요. 이 원에다 걸어줘요. 걸어준 상태에서 긴 줄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끝났어요. 원줄 체결 끝.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필요 없는 거 그러면 원줄은 우선 묶였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용을 하는 줄을 묶는 거기 때문에 투명색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겨울에는 부력 자체를 워낙에 작게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찌멈춘 고무 자체도 위에도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돼서 아주 가볍게 된 게 있어요. 찌고무 들어가고 저는 스토퍼를 이런 걸 써요. 이중 스토퍼라고 되는 게 있는데 어차피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스토퍼 자체는 두 개 정도 위아래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저는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요거 하나를 끼우면 두 개로 반이 나눠져요. 그래서 두 개 끼운
효과가 되는데 이게 스토퍼 자체도 잡아주기도 좋고 전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만 써요. 스토퍼는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는 3S 0.45에서 0.85까지 쓸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원줄 0.85이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너무 얇아져도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껴주고 찍어모,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껴줄게. 요 채비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어떤 채비든 간에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문제는 어떤 채비든 간에 찌맞춤을 정확히 해라. 찌맞춤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고기 잡을 때 중요한 거는 타점 잡는 거, 언제 챔질을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게 차이가 크죠. 요게 기본적인 게 끝난 거예요. 사선 채비는 찌 자체가 워낙에 부력이 약해요. 도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쓰냐면 이게 워낙에 많아서, 낚시에 필요한 게 이렇게 많아요. 도래 하나 찾는 것도 일이네. 아 이것도 필요해요.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마지막에 초저부력 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얇고 작은 걸 써요. 끝에다 우선 묶어 줄게요. 그러면 채비 자체는 끊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워낙에 부력 자체가 낮은 걸 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봉돌 채비인 거예요. 이거 말고라도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찌맞춤 할 때 나노오링이라는 건데, 요 나노오링 보면 여기 구람수가 엄청 작아요. 미세하게.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찌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찌맞춤. 찌는 어떤 걸 쓸 거냐, 여름 가을에 쓰는 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보통 3g 요게 2.5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길이는 이게 한 60 정도 나오는 거네요. 요런 거는 봉돌 자체가 크죠. 편납 감아놓은 봉돌이라고 해도 이 정도 이상 들어갈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크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면 엄청나죠. 이렇게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그만큼 예민하고 그런 낚시예요. 찌 종류는 지금 세 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주로 많이 썼던 게 요거가 한 가지예요. 요게 g수가 0.1g짜리예요. 나루에 찌고 0.1g짜리. 우선 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하는 게 끝난 거예요. 보통 찌맞춤 할 때 원봉돌 채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바늘을 달지 않고 채비를 맞춰요. 사선 채비 같은 경우도 바늘을 달지 않고 한목에 맞춰요. 우선 찌맞춤 해볼게요. 우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수조 찌맞춤 할 때 쓰는 수조예요. 수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평생 써요. 깨지지만 않으면. 돌에 완전체로 바꿨어요. 물 수면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부터는 오링을 갖고 찌맞춤을 해볼게요. 지금 오링 0.01g짜리 2개 꼈고요. 근데 지금 요 정도 잠수시켜서 다시 올라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오죠. 여기다가 0.07짜리 하나 더. 자, 현재 보는 것처럼 제가 말했던 한목 가마춤이 됐어요. 오링은 0.01g짜리 2개 그대로 썼고요. 이게 수조에 넣을 때 보면 이 낚싯줄도 어느 정도는 같이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해요. 이렇게 가마춤한 상태에서 실제로 낚시터 가셔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찌맞춤을 다시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채비 만들고 준비하는 게 재밌거든요.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봤고요.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밥 먹자. 오늘은 찜닭 할 거예요. 오늘은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찜닭. 오늘의 재료는 우선 닭. 제가 손질해놨어요. 끓는 물에 데쳐서 손질해놓은 닭. 이게 600g짜리예요. 들어가는 양념으로는 간장,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굴소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들어가고, 야채로는 버섯 종류 있는 거 넣으시면 돼요. 새송이 버섯하고 표고버섯, 그 다음에 마늘 들어가고요. 감자, 이거는 쌀떡. 당면 지금 물에 좀 불려놓고 있어요. 그럼 양파, 파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쉽죠? 별거 없어요. 자, 우선 마늘 갈아줄게요. 너무 잘 산 것 중에 하나야. 마늘 준비해놨고요. 버섯은 큼지막하게 썰어줄게요. 찜닭에 잘 어울려요, 버섯이. 감자도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양파도 얇게 썰지 않고 그냥 깍둑썰기식으로 해서 썰어줄게요. 파도 조금 작지 않게 아마 5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준비는 끝났어요.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자, 우선 간장 6개, 설탕 2개, 굴소스 2개, 간마늘 크게 하나, 후추 톡톡 5번. 우선 손질해준 닭, 손질해준 야채 다 넣어줄게요. 그냥 간단해요. 쉽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요리 잘 못하시거나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저걸 또 언제 이렇게 하냐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해도 맛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해도 맛있다. 다 넣고 여기에다가 물 200ml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념장도 그냥 넣으세요. 우선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줄게요. 별거 없죠. 양념 비율하고 간 맞추는 게 요리는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요. 비법이라고 하면 잡내가 안 나야 돼요. 닭 같은 경우가 우선 신선해야 되고, 미리 한번 끓는 물에다가 한 3, 4분, 4, 5분 데쳐서 손질을 한 다음에 쓰는 게 냄새가 안 나요. 찬물로 손질할 때는 가슴 부분에, 뼈 있는 부분에 그런데 붙어있는 내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 피 조각 같은 거랑 그런 거 다 긁어내주면 냄새 안 나요. 그것만 해줘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끓여줄게요. 감자도 익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청양고추 한 2개만 넣고, 그 다음에 불렸던 당면 넣고 익힌 다음에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우, 맛있게 끓고 있죠. 자, 다 익히고 마지막에 당면하고 떡살이 집어넣어서 한 스푼 더 뿌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게. 아까 그렇게 끓이고 마지막에 떡 넣고 당면 추가하고 청양고추 2개 쓸어 넣었어요. 먹어봅시다. 당면 어떨라나? 간 딱 좋다. 닭다리 확실히 자기 작으니까 닭다리 작다. 아, 그게 아쉽네. 색깔이 생각보다 까맣지 않잖아요. 파란 찜닭들은 여기다 캐러멜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제 팁인데 원래는 여기다가 춘장 있죠, 춘장을 조금 섞어서 넣어도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나오긴 해요. 조금만 넣으면 색깔은 진하게 까맣게 나와요. 당면이 별미인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되시면 하세요. 간단해요. 채소 손질만 해주면 되고, 닭은 솔직히 한번 좀 귀찮더라도 한번 데치자. 닭 안 데치면 솔직히 냄새나요. 나 한번 데쳐주고 안 데쳐주고 차이가 확 나요. 요번에 비 오고 나면 날씨 금방 추워질 것 같아. 올해는 낚시도 몇 번 못 가는데. 와,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인가 양이 엄청 많네. 먹는 소리가 잘 안 들어가겠구나. 다음부터는 마이크 쓸게요. 마이크 만들어 올게요. 먹는 소리가 안 나겠구나. 말소리는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없고. 생각을 못했네.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안 들어가서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청양고추를 2개밖에 안 넣었는데 왜 칼칼하지? 은근히 칼칼하네. 청양고추 마지막에 그냥 넣고 뜸들여서 그런가 보다. 청양고추가 음식할 때 미리 넣고 같이 끓이면 매운기가 좀 날아가요. 조금만 넣어도 매운기를 계속 간직하면서 먹고 싶으면 요리 거의 맨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매운기가 많이 안 날아가요. 반대로 난 매운 걸 너무 못 먹는다, 완전 맵찔이다, 그러면 똑같은 양을 넣더라도 미리 넣어. 그럼 매운기가 좀 덜해.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구독자가 진짜 많이 늘었을 때 그렇게 되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식당 하나 빌려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 메뉴 내가 했던 것 중에 맛있는 메뉴 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만 초대해서 재밌을 것 같아. 맨날 눈으로만 봤지 안 먹어봤잖아. 그럴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친구들 데려다가 서빙 시키고, 아, 난 하루 종일 주방에 있어야겠네. 와, 이제 그럴 기회가 왔으면 좋긴 하겠다. 요리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만들어줬을 때 먹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거든요. 같이 느끼고 싶다 이거지. 아, 배불러. 밥은 다 먹었어요. 이거 계속 당면, 떡, 감자, 버섯 골라 먹으면서 닭도 먹고 하니까 와,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살이라 남긴 거 아니고
이거 나중에 먹을게요. 안 버려요. 선호하는 건 아니냐. 잘 먹었습니다.